슬픔에서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몇 줄이 걸리고 다른 이에게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슬픔이란 인간의 감정 중 가장 깊고 복합적인 감정 중 하나로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다시 삶의 방향을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슬픈 감정, 이번 시간에는 상실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제시한 죽음을 맞이하는 5단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타협, 네 번째는 우울, 다섯 번째는 수용,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상실과 슬픔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상실을 겪은 후 특정 단계를 순차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슬픔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이 고정된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사람에 따라서는 몇몇 단계를 건너뛰거나 특정 단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리학자 조지 보넌노는 수천 명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슬픔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남편을 잃은 여성 중 약 50%가 6개월 이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반드시 오랜 기간 지속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의문을 제기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의 신념체계도 회복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전통이나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상실을 표현하거나 극복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억제하며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또 어떤 이는 슬픔을 공유하고 의례를 통해서 치유를 꾀합니다. 실제로 장례식이나 제사와 같은 의례는 집단적으로 슬픔을 나누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요인도 회복 속도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슬픔에 더 오래 머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강한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친구, 상담자 등과 열린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은 슬픔에서 더 빠르게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실 직후 6개월 이내에 심리적 안정감이 평균 3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스며들어 존재 방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슬픔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애도는 끝났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는 기억 속에 살아있고 때때로 그리움이나 아픔으로 다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슬픔은 제거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감정인 것입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슬픔의 무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들은
위로 삼아 이런 말을 건네지만 그것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 그 자체는 고통을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아물지 않고 어떤 기억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그리움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잊으려 애쓰는 사이 마음속의 고통은 모양을 바꾸어 조용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겪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의 소중함, 살아있음의 의미,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깊어집니다. 상처는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한 삶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무게와 깊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를 고쳐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가능성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상처는 기억 속에서 남지만 그 자리를 새로운 의미로 덮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연유로 슬픈가요?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로 공유하는 사이 슬픔이 약간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원합니다.